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김치훈이라고 합니다. 금일 발표는 리테일 산업의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약 40분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아젠다로는 그 리테일 산업의 도전 과제, 그리고 이제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솔루션, 그리고 유스 케이스, 데모 비디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를 소개하는 크게 5가지 아젠다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리테일 산업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 그 리테일 산업의 주요 도전 과제는 크게 8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옴니 채널에 대한 요청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옴니 채널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채널들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요청이 오는 그런 걸 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뭔가를 요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에 본 거를 또 오프라인에서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청들로 고객분들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우리가 구매를 했던 패턴에서 온라인까지 합해지다 보니까 제품 수요에 대한 예측이 되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제품 수요에 대한 예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고 관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수요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어렵게 된다는 그런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신기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에 대한 니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는 다른 경쟁사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저희 회사에, 우리가 다니는 회사에 또 다른 신기술 적용에 대한 니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조 공정에 대한 효율성도 향상을 시켜야 됩니다. 앞서 제품 수요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재고 관리가 어렵게 된 만큼 제조 공정에서 스마트하고 굉장히 그 어질리티, 즉 민첩성을 가지게 돼야지 우리가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전의 유통업이라고 한다면 현지 브랜드나 아니면 우리가 수입 브랜드 같은 것들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현지와 자체 브랜드 관리를 동시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수요층들을 맞춰서 브랜드들을 설계하고 배치해야 되는 그런 도전 과제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스 앤 프로모션도 그때그때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제품의 가용성, 즉 제품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것들을 잘 모두 생각해서 매장에 어떻게 비치하고 판매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 6가지 정도의 상세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인스토어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매장 내 고객 경험을 향상해야 됩니다. 모든 게 온라인으로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매장 내에서도 우리가 경험을 많이 주어야 되고 그 경험들이 판매로 이어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매장 내 센서나 비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고객을 유도하는 행위도 있죠. 모 명품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모 명품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기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건에다가 다 이제 그 비콘을 다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울에다가 이 비콘하고 인식하는 기계를 넣고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들고 가서 거울에 서보는지를 다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걸 역으로 제품 개발에 반영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매장 내의 경험들을 어떻게 하면 생산 현장까지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옴니 채널 디맨드도 지금 더 빠르게 적용해서 우리가 실제 판매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활한 쇼핑이 되게끔 온오프라인을 조합한달지, 무마찰 저단계 구매 경험 같은 것들을 더 키운달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결제할 때 다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어 있지만 얼굴 인식을 한달지, 아니면 얼굴 인식조차도 없애버린달지,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옴니채널 디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데이터를 좀 폭발시켜서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된 고객 리서치나 제품 정보, 재고, 프로모션 같은 것들도 계속돼서 확산해 나가면서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벤토리 매니지먼트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첫 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도 달라지고 제품의 가짓수도 많아지고 이거를 적재적소에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인벤토리 매니지먼트도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고 추적이랄지 가격 변동 조정이랄지 경쟁업체 비교해서 이제 다시 최저가로 조정한달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CX에서도 계속 향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혁신을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빠른 대응을 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빠른 대응들을 하려면 서플라이 체인부터 백오피스, 프론트 오피스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연쇄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가져야 합니다. 인스토어 그 모바일 테크놀로지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 전 직원분들이 모바일 기술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실제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우리 직원분들이 아이패드랄지 아니면 뭐 모바일 폰을 할지 이런 것들로 실시간으로 고객하고 소통하고 고객의 니즈를 맞춰주는 그런 환경이 돼 있어야 됩니다. 크게 이렇게 6가지의 도전과에 대한 상세 내용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의 중심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오퍼레이팅 모델을 보면요. 매장이나 컨택센터, 한정된 고객하고 접점이 돼 있는 한정된 직원들만이 고객을 만나고 여기에 대응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 고객층도 매장만을 방문하는 고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장 및 온라인 쇼핑을 통한 판매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매 패턴 자체가 상당히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방문한 그 개인한테만 포커스를 맞췄었다면 이제는 조금 매장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매장 직원도 감소되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온라인부터 원격 매체에 대한 지원 또는 우리가 말하는 V커머스 같은 새로운 커머스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이나 소셜 사이트를 통한 판매 주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틱톡이나 우리 그 지금 네이버에서도 V커머스를 하지만 이런 새로운 커머스 모델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판매 패턴이 대중에게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가 이런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우리 왕홍 같은 사람들이 뭐 1년에 매출이 뭐 100억이 넘어가는 왕홍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새로운 오퍼레이팅 모델로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고요. 이런 키 챌린지,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한 키 챌린지들은 온라인 구매 고객이 고객 컨택 센터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 챌린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매장에서만 제품을 구매했다면 실제로는 매장에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구매까지 같이 되다 보니까 고객 컨택 센터의 캐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택 센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고요.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고객이 이제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소싱하거나 시장을 통해서 물류나 런타임 재고 모니터링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뉴스나 소셜 게시물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이것들에 대한 구매 고객들을 끌어내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온라인에서 경쟁하는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더 나은, 경쟁자보다 더 나은 밸류와 프라이스로 제품을 딜리버리해야 되는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저희가 키 챌린지를 갖고 있고요. 과거의 리테일 마켓이나 이런 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들, 새로운 패턴들이 나옴으로써 이 지금 리테일 마켓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저희 제품에 대한 솔루션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이 난관들을 헤쳐나갈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머리로 간단하게 뭐 이렇게 큰 4가지 오퍼링 오브젝티브를 제시하면서 제 솔루션을 제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자동화 기능들을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존 비즈니스를 새롭게 디지털화하고 자동화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요. 저희가 첫 번째로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서플라이 체인 관련돼서 확장 가능한 솔루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서플라이 체인 자동화는 많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오픈 플랫폼, 아니면 자바 같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확장 가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엔드투엔드 공급망 프로세스 디지털화 및 자동화가 중요합니다. 제품 수명 주기나 제품 판매 포인트들이 다변화됨으로써 우리가 대응해야 될 포인트와 시간들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응하고 대응하려면 엔드투엔드 공급망 프로세스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더 나은 분석을 통해서 공급망 디지털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분류하고 적용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나 자동 분류, 자동 적용하는 그런 자동화된 플랫폼으로 이것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현재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같은 자동화 플랫폼들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전반에서 사용자 환경 전환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이 말씀들은 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한 자동화를 하려면 사용자들이 표준화된 플랫폼에 다 들어와서 이것들을 입력하고 공급에 대한 논의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확충해 나가야지 이런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엔드투엔드 공급망 확보를 하고 리테일 마켓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려면 크게 저희는 이제 4가지를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RPA가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머신러닝이 필요하고 AI, 그리고 워크플로우 오토메이션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즉 전반적인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구사하지 않으면 이런 변화되는 환경에서 적응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이제 차별화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차별화 요소가 이제 리테일의 서플라이 체인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자동화 레퍼런스들이 있습니다. 자동화는 일반적인 솔루션 도입이 아니고요. 회사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도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레퍼런스가 없다면, 즉 경험들이 없다면 고객과 함께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성공으로 가는 전의를 이끌어낼 수는 없겠죠. 저희는 1,800개 이상의 클라이언트 조직들이 RPA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저희 본사도 될 수 있고 저희 한국 지사도 될 수 있고 저희 파트너사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에게 성공적인 RPA 서비스를 구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앙 집중형 오토메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메이션이라고 한다면 사용자 유저단의 말단에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오토메이션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한다면 관리의 문제나 또는 데이터 추출이나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중앙에서 관리하는, 그다음에 추출해서 관리하는 그런 플랫폼이 없이 구현된다면 이런 것들은 변화가 더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메이션을 하게 된다면 중앙 집중형의 오토메이션을 하는 것들이 더 이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자일 딜리버리가 돼야 되는데요.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는 전 세계 이제 2,800여 개 이상의 RPA 리소스 또는 RPA 케이스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리소스들이 파트너와 저희 본사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리소스들을 활용해 가지고 리테일 마켓에 맞는 오토메이션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있던 솔루션처럼 벤치마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리소스들의 경험, 리소스들의 구축 방법론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오토메이션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론이 애자일 방법론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변화가 빠른 업계에서는 애자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품 수기나 제품 프로모션 같은 것들이 계속 바뀌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토메이션 프로세스도 같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애자일 경험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오토메이션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크놀로지 앤 얼라이언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구글 클라우드하고도 전략적 관계식을 맺었고,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의 웹 마켓에 가시면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회사들과 얼라이언스를 갖고 있고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단지 RPA가 아닌 옆에 나왔던 뭐 AR일지 머신러닝 같은 것들도 융합해서 저희가 자동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메이션 에셋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업계 최고의 인력, 기술, 비즈니스 자산들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컨설팅부터 우리 커스터머 석세스, 즉 사후 관리하는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저까지 다 내재화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런 에셋들을 이용해서 고객들이 더 높은 자동화, 더 발전된 자동화를 애자일로 이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워크포스가 리테일 업계에서 이제 중요한 이유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일단은 거버넌스 표준을 최고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인적 오류를 제거하고 최고 수준의 재무,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기타 규정 준수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인적 구성으로는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자동화를 해야지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고객 요구사항 충족을 목표로 하는 자동화,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매뉴얼 업무들이 많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를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높은 효율성과 민첩성을 바탕으로 하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것 마찬가지로 매뉴얼 업무가 많다면 효율성과 민첩성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효율화함으로써 역동적인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디지털 워커 포 디지털 리테일러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솔루션을 바탕으로 이러한 일들을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솔루션의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컨트롤러나 서버, 보크리에이터라는 개발 툴, 본러너라는 실제 로봇, 어텐디드 봇, 사용자가 직접 컨트롤하는 로봇, 그다음에 언어텐디드 로봇 같은 이런 솔루션 바탕으로 저희가 이런 5가지의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옴니채널 관리 같은 경우는요, 이커머스에서 많이 쓰이는데 주문 관리나 화물 관리, 반품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나 코스트 세이빙 같은 그 파이낸스적인 영역에서는 자동으로 보고서에 기록한달지, 지불 계정을 처리한달지, 인센티브 관리 같은 걸 한달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벤토리 같은 것들도 서플라이 체인에서 쇼룸을 계획할 때 인벤토리가 얼마나 할지 실시간으로 보고한달지, 수요 공급 계획을 관리한달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렉서빌리티 관련해 가지고 IT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DT를 기반으로 리테일을 짜다 보면 IT가 비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대해지는 거를 저희가 운영이나 유지 보수를 자동화해서 도와준달지, 자산을 추적 관리한달지, 어플리케이션 통합한달지, 이런 것들이 이미 RPA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HR 같은 경우도 디지털 어시스턴트, 온보딩, 채용, 트레이닝 같은 것들도 이미 저희 솔루션으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저희 디지털 워크포스, RPA 같은 것들을 도입하시면 어떤 밸류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지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5가지의 포인트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용 절감을 들 수가 있는데요. 트랜잭션 처리 자동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시간이 세이브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서베이를 한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비용 절감이 됐다. 물론 이제 전체 구간에서의 비용 절감은 아니겠지만 해당 자동화 구간에서는 최대 80%까지 시간 절감, 비용 절감이 됐다. 이렇게 서베이를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work with AI, 그러니까 AI와 함께 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생산성 향상에는 우리 직원의 스킬을 올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직원이 시간적, 물적, 공간적 한계 때문에 못하던 일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희가 RPA를 도입함으로써 직원 단위당 생산성이 올라가고 프로세스 효율성이 향상되고 업무 무휴에 24시간 대응이 가능해지는 것은 이런 자동화된 로봇이
도입되고 이것들과 함께 직원이 일을 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이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 관련해서도 트랜잭션 수준의 이제 자동화로 트랜잭션 및 인적 오류가 감소합니다. 즉, 품질 관리할 때 매번 이제 마지막 CS 단계만 우리가 생각했다면 과정별로 로봇을 배치하거나 또는 인적 오류를 줄임으로써 품질 관리가 된다는 것이죠. 즉, 매뉴얼 일들이 없어짐으로써 품질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 만족 같은 경우도 우리 직원분들이 단조로운 업무를 하게 되면 직원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예전에 이제 찰리 채플린이 나왔던 모던 타임즈라는 그런 무성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시면 찰리 채플린이 나사를 막 그 기계처럼 끼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그냥 희화화된 모습이 아니고요. 실제 우리 직원분들이 단순 반복을 업무를 하게 되면 그런 실수를 하게 되고 또는 회의감에 들게 되고 우울감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단순 반복 업무들이 RPA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직원 만족들이 올라가고 또 그 직원분들은 남은 시간으로 자기 개발을 함으로써 더 고급 인력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업무 환경이 이렇게 창의적이면 당연히 고급 인력들이 입사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완결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 드리는데요. 실제로 매뉴얼 업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감사 포인트가 늘어납니다. 그 매뉴얼 업무들을 누군가는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동화가 되면 될수록 그 구간들이 다 한 번에 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 완결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동화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감사를 덜 하게 되는 그런 베네핏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크게 이제 이런 비중으로 밸류 프로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 45% 정도는 코스트 세이빙에 대해서 저희가 밸류를 프로포즈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는 자동화가 되면 될수록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재고 최적화랄지 IT 비용 통합, 여기서는 이제 비용 통합이라고 했는데 IT 전반적인 관리들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인건비 효율화, 즉 워크 위드 디지털 워커, 워크 위드 AI가 되면서 인건비가 효율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물류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물류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동화를 도입함으로써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들은 뭐냐면 사전 예방적인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트랜잭션들이 자동화됐기 때문입니다. 물류 비용에서 실제로 이제 오더 캔슬 때문에 많이 하는 비용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자동화를 통해서 충분히 많이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코스트 세이빙이 많이 되고요. 스피드 같은 경우는 사이클 타임이 줄어듭니다. 당연히 프로세스 단계 중간에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실행 주기나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릴라이어빌리티 관련돼서도 실제로 이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가 향상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콜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기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 시간 때문에 이제 짜증이 많이 나잖아요. 하지만 이제 로봇이 처리하게 되면 이런 대기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매장 내나 매장 외 또는 몰에서 대응 시간들이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커스터머에 대한 익스피리언스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일즈를 더 업셀을 할 수 있달지 아니면 캐패시티를 늘리달지 프로세스를 표준화함으로써 우리가 점점 더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다음에는 이제 유즈 케이스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이제 리테일 업계에서는 크게 6가지 유즈 케이스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플라이나 디맨드 플래닝, 그러니까 수요 공급하는 예측하는 이런 플래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일즈 애널리틱스, 즉 이제 우리 세일즈 활동들 데이터들 분석하는 게 있고요. 인스토어 플래닝이라고 해서 이제 스토어 플래닝, 재고랄지 이 스토어에 어떻게 쇼룸을 구성한달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뉴 프로덕트 어떻게 이제 시장에 소개할지, 마케팅, 그리고 커스터머 엔게이지먼트, 아까 그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올리는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고객들이 대표 유즈 케이스로 한 것들은 크게 이제 6가지 분야
앞서 말씀드린 6가지 분야에 이제 이런 유즈 케이스들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디맨드 서플라이 플래닝 같은 경우는 데이터 수집을 한다거나 공급업체 등록하거나 설정하거나 데이터 관리하거나 배송 전략 이런 것들을 계획한다거나 리콜 반품 관리 같은 것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일즈 어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판매 예측 같은 거나 결제 처리, 관리 보고, 제품 분석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인스토어 플래닝 같은 경우도 워크플로우 관리나 인사 관리, 시간, 참석 관리, 직원들 관리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 프로덕트 인트로덕션 같은 경우는 가격 책정, 고객 동향 분석, 수요 제품 예측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는 고객 행동 분석하거나 마이크로 타겟팅이나 예측 모델링 같은 것도 RPA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 같은 경우도 챗봇이랄지 쇼핑 도우미봇, 주문 처리, 로열티 프로그램 관리 같은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RPA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RPA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다른 AI 기술하고 접목해서 이런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밸류 체인은 수요 예측해서 공급업체 계약하고 만들고 판매하고 그다음에 이제 HR 사람을 관리하는 이런 크게 5가지 밸류 체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일반론적인 거기 때문에 리테일 업계하고도 상당히 많이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의 유즈 케이스들하고 비교를 하고 매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더 투 캐시, 그래서 수요 예측하고 견적 관리하고 PO 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앞서 서플라이 체인, 디맨드 플레인 이런 것들하고 매칭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큐어 투 페이, 그래서 이제 공급업체 수급하고 그다음에 지불하고 이런 것들은 앞서 서플라이 체인하고 세일즈 어널리틱스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플랜 투 빌드, 이제 생산하는 거죠. 이런 생산 같은 경우는 서플라이 체인하고 인스토어 플래닝하고도 또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마켓 투 서비스, 마케팅, 소매 관리, 옴니채널 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하고 마케팅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아까 서플라이 앤 디맨드 플래닝하고 뉴 프로덕트 인스트럭션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그리고 파이낸스 어카운팅은 아까 서플라이 체인하고 똑같이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하고 또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리테일에 제일 중요한 워런티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제품이 생산돼서 마지막 판매 끝까지 가는 이런 워런티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서플라이 앤 디맨드 플래닝하고 마케팅하고 또 연관이 되겠죠. 즉 기업 내 일반적인 밸류체인, 우리 RPA를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밸류체인하고 우리 리테일 업계하고는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객분들은 밑에 보시다시피 크로스 펑셔널 비즈니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단위 태스크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걸 쭉 연결해서 엔드-투-엔드 서비스, 엔드-투-엔드 자동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갖고 왔는데요. 먼저 이제 주문 관리 유즈 케이스가 있습니다. 기존의 주문 관리 같은 경우는 고객이 주문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다 사람이 일일이 눈으로 보고 주문서를 보고 다 입력을 셉에 이제 ERP, 여기는 이제 셉을 예시로 했지만 ERP에 입력을 하고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캔슬하거나 잘못된 거 있으면 이건 이제 오더 클렌징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요. 이제 인텔리전스 OCR을 하게 되면 고객이 주문서를 입력하는 순간 지능형 OCR을 통해서 주문 정보를 추출하고 그다음에 오더 밸리데이션부터 오더 엔트리, 오더 클렌징까지 다 RPA, 로봇이 하게 됩니다. 즉 중간에 이제 잘못된 것에 대해서만 사람이 밸리데이션 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고객 견적서 생성 같은 경우도요, 이런 크게 4단계가 돼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견적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면 메시지를 일일이 사람이 열어보고, ERP에 다 입력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메일 자체부터 이미 로봇이 열어서 이 내용들을 컨피그레이션하고 커트하고 프라이싱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고객 어카운트 생성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일일이 다 타이핑을 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로봇이 다 그 받은 정보들을 확인하고 마스터 데이터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예시들을 할 수 있는지를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데모 비디오를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이제 데모 비디오고요. 실제로 와치 앱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로봇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뭐 일반적인 챗봇도 응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캔슬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10일에 선정된 거를 캔슬하겠다고 하고요. 다시 이제 정해진 대로 물어보게 됩니다. 이름 물어보고 이메일 아이디를 물어보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이메일 아이디를 받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RPA 로봇이 바로 오더 캔슬링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앞서 그 대화 내용에서 나왔던 일부 문장이나 일부 단어들을 캐치해서 이 오더 캔슬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오더 캔슬링이 되면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캔슬을 진짜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더를 캔슬하게 됩니다. 캔슬 인보이스까지 이렇게 다 작업을 하게 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작업들을 물어보고 이제 끝내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빠르게 고객 대응을 하려면 우리 세일즈도 자동화를 많이 이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상담원 같은 경우는 추가 주문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자동화 플랫폼을 통해서 구현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로보틱 인터페이스라는 RE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즉 그냥 자동화 로봇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서비스 플랫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로봇 서비스 플랫폼도 저희가 제공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각 개인화된 로봇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게 되고요. 지금 인바운드 콜 프로세스라는 이 로봇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런칭을 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이제 유저분들, RPA 사용자분들 웹 화면에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만약에 제가 상담원이라면 커스터머한테, 즉 고객한테 이제 레퍼런스 넘버를 이제 받았겠죠. 이거 받고 엔터를 누르면 실제로 내 PC가 아닌 로봇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다른 로봇이 이것들을 받고 다른 공간에 있는 로봇이 이걸 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일을 하고 이 로봇이 이런 그 RPA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이런 UI에 이런 값들을 올려주게 되고요. 넷플릭스를 추가 구매할 거라고 제가 이제 상담을 했으면 넷플릭스를 골라서 없애를 누르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오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더 아이디가 바로 생성이 됐고, 그리고 오더 아이디를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객에게 알려드리겠죠. 알려드리거나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즉 이렇게 개인화된 웹폼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분들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플라이 체인 관련돼서도 저희가 만들 수 있는데요. 뉴 서플라이어, 그러니까 새로운 벤더 등록을 할 때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벤더 등록을 하게 됐으면 우리가 이제 폼을 제공하고 우리 이제 벤더분들이 그 폼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다시 회신을 주면 이걸 이제 ERP에 다시 입력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됐다면요. 지금은 폼을 주긴 줍니다. 주는데 이걸 다운로드하고 처리하는 거는 인텔리전스 OCR인 저희 IQ봇과 RPA가 융합해서 다시 협업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벤더가 메일을 보내게 되면 RPA가 이걸 받고 폼들을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운로드 받은 폼을 인텔리전시 OCR인 IQ봇이 처리를 해서
예외 사항이 있으면 뭐 매니저한테 다시 보고하고 아니면 자동으로 처리하게끔 이렇게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SAP나 뭐 ERP에 로그인해서 입력하는 것까지 이렇게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 이제 IQ봇 이 학습하는 화면이고요. 일반적인 그런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원하는 필드 값들을 넣고 이렇게 OCR을 돌리게 되면 이 IQ봇이 본인이 학습한 대로 이렇게 먼저 필드 값을 갖게 되고요. 만약에 잘못 읽혀드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클릭만으로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폼들의 어떤 필드 값들을 읽어들어야지 학습을 먼저 시키고 이 학습이 됐다면 앞으로는 이 폼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그 지정된 필드 값들을 읽어내게 됩니다. 이게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로봇을 한번 구동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폼이 하나 왔죠. 네, 이 폼이 하나 왔고요. 이메일이 들어온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한번 로봇을 구동해 보겠습니다. 이 폼에 대한 것들은 이미 학습이 됐고 지금 이제 로봇은 정해진 대로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메시지 박스가 나왔고요. 메일을 열어서 다운로드를 받고 지금 보시면 IQ봇을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뽑아냈고요. CSV 폼으로 이제 만들어졌죠.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가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RPA가 이 CSV 폼을 받고 저희 이제 익숙한 ERP인 셉에 가서 벤더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벤더 등록이 다 맞춰졌죠. 이런 것처럼 인쿼리부터 마지막에 등록, 그다음에 처리까지 한 번에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오토메이션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간단히 설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는 뭐 2,000명 이상 직원, 뭐 4,000개 이상의 고객이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250만 개 이상의 글로벌 봇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중화된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점은 크게 6가지가 있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스크립트레스, 노코드라는 그런 트렌드에 선두를 가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개발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RPA 솔루션입니다. 중앙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요건이나 다양한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계 유일의 웹 기반의 RPA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런 업계 유일의 웹 기반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RPA라고 할 수 있고요. 국산이나 또는 외산, 기존에 있던 트레디셔널 RPA 밴드하고는 확연히 다른 구조의 이런 확연히 다른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가능하고 CI/CD를 통해서 빈번하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업데이트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이제 360도 서포트 지원 체계도 갖고 있고요. 현재 이제 커스터머 석세스부터 프로덕트 트레이닝, 서포트, 프로페셔널 서비스까지 지금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코리아에서 로컬화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산 벤더보다는 훨씬 더 한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으로는 이제 글로벌로는 이렇게 많은 주요 고객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국내 고객으로는 상당히 많은 고객이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만 보셔도 상당히 많은 리테일 회사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글로벌 레퍼런스로는 샤넬부터 코스트코, 나이키, 뭐 네슬레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지금 이 리테일 업계에서만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탑으로 다 알 수 있는 그런 고객분들이 저희와 함께
디지털 워크포스 전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면 리테일 업계의 변화가 뭐 국내도 빠르지만 해외도 빠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저희와 함께 지금 DT의 여정을 같이 하고 있고 디지털 워크포스의 전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런 노하우들과 저희 에셋을 이용해서 고객분들의 디지털 워크포스 전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 슬로건 Go Be Great를 마지막으로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